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모처럼 한 차례 반등을 성공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6%로 마무리되었고 그래도 2,500포인트는 지켜주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죠? 또 코스닥은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지수 대비 반도체는 그래도 선방을 했었고요. 또 금융주의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코스닥은 2차원지 관련주하고 또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은 짙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오면서 4일 만에 외국인의 3조 이상의 순매도가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순매도 규모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2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 오늘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급의 연속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또 2차원지 관련주도 오늘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LG화학, 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외국인의 연속적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정말로 수급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B금융, 삼성전기, 네이버, 현대로템, 기업은행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상위 종목이 올랐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매도가 있었다 하루였고 또 기관의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다행히도 나스닥 지수가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0.87%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만 전날과 비슷했었죠. 아울러 반도체도 미약했지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전날과 큰 변동은 없고요. 대만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아시겠지만 내일 새벽에 미국의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됐고 정확한 시간은 내일 새벽 5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제로 소멸 관점으로 시장에 해석을 할지 아니면 관세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 예를 들어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이슈가 새로운 메인 이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시장을 끌어내릴지 그런 부분을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지금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반등을 했었고 또 지난달 제조업 지수도 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상호 관세를 시작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값을 주고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고 또 소비자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체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가장 크게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관세보다는 그 관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내일 새벽에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된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게 제로 소멸 관점으로서 주식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그 뒤에 있을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 그런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항상 중립적인 시각으로서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저런 가능성도 있다. 항상 생각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몇 개의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오늘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꽤나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과 비슷하고 또 하이닉스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반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2차원지 관련주 있죠. 이쪽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꼭 한번 이 업종의 회복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대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는 반도체하고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 업종들의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았었거든요. 반면에 2차원지만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고 되려 다양한 업종 안에서도 혼자 또 파란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성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게 오늘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또 한 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2차원지 관련주를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손절 위치를 놓쳤다면 지금의 위치에서 어떤 손절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던 간에 절대로 지금 구간에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물타기를 하고 싶다면 우선 주봉상의 큰 그림을 보면서, 여기 노란색 선 보이죠? 조금 더 진하게 해볼게요. 21선을 주황색으로 표시해보면, 일단은 주봉상이 21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정말로 추세가 반전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업종의 추세가 반전이 되었을 때는 이 주봉상이 22평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1차적으로 그 힌트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뉴스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로 업황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단 한 종목도 22평선을 돌파한 게 없거든요. 그나마 나은 것이 LG엔솔인데 작년 말쯤에 22평선을 돌파했었죠. 자, 그럼 완전히 돌파했으니까 추세가 돌아섰다, 그렇게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이,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하려면 저점이 높아져야 되고 또 고점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럼 22평선 한 차례 돌파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업종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직전 저점 있죠? 31만 1,000원. 이 저점이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저점이 높아지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봉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짧게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일봉으로 적용을 시켜볼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짧게 투자를 해본다면 30분 봉이라든지 이런 분봉상의 흐름을 적용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차원지는 조금 더 관찰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됐고, 절대로 지금 위치에서는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또 볼 수 있는 것은 또 한 번 정치 테마주가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리엔트전공, 에이텍, 동신건설, 바로 이재명 관련주죠. 내일 모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정이 있고 그에 따른 정치 테마주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도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정치 테마주는 투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유일 로보틱스가 1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개별 이슈가 있었고 바로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한 차례 쌍봉을 맞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택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LNG 관련주예요.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 한 차례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LNG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고, 트럼프 1기 당시에 미국에서 수주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NG 관련주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방산, 조선, 자동차 부품 기업들, 다양한 업종들이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평가해보면 정치 테마주는 뺄게요. 이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특정한 업종은 보이지 않고요. 개별 종목에 의한 단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번 주도 남은 이틀 동안에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를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에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선제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뀐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일정에 따른 향후 투자 전략들 같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는 한 차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반등을 성공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파란 음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추세가 깨진 구간이니까 너무 시장은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4월 시장은 절대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며 투자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